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중 10명 중 7명은 현재 국내 부동산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좀 높게 책정되어 있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지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의 말들처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어서도 이 가격 상승세를 타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전략은 반드시 있겠죠. 부동산 가이드가 전략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꼼꼼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은 물론이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콕콕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볼 수 있고요. 문자 02545-7988번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자상하게 부동산 고민 쏙쏙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S&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자상하게 오늘 고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부동산 시장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국의 집값이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뜨거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열기가 성수기를 지나서 연말까지 계속될까요? 오늘은 시장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가격은 높지만 여기서 더 오른다.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렇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고덕 그라시움이 분양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하반기 주택시장의 척도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청약투자 약 3만 개가 몰렸습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그 척도를 보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당분간 서울 수도권 이 분양시장은 상승세가 계속되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국한에서 보면은요, 서울은 좀 여전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많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2006년, 2008년 이때만 하더라도 연평균 약 4만 7천 가구가 분양이 됐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한 2018년까지는 연평균 분양되는 가구 수가 한 2만 7천여 가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이게 새롭게 택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만 국한해 본다면은 공급이 과잉인 게 아니라 약간 공급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에서 재건축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 재건축 수요는 조금 지속이 될 예정인데요. 가격 상승을 예상한 가수요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당분간 투기 수요, 가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몰림에 따라서 이 재건축 시장의 화랑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연말까지 이 서울 수도권 분양시장의 분양 호조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 있죠. 미분양이 쌓인 곳에 적체 현상도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종 그리고 이제 부산이 좀 분양시장이 화랑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요, 기존 매매 시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시장만큼은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시장에 들어간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보는 게 언젠가는 좀 가격이 조정이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재 전매 제한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도 분양시장은 계속 호조를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방 같은 미분양은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시장과 좀 정체되는 시장, 또 미분양 시장으로 양극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도 입지 선택을 좀 더 신중히 하셔야지만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을 잘 골라야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으로 이끌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영기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안에 잡아야 할 소액 투자처를 공개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합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자상한 이영기 본부장님께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 어느 네. 지역 고민이신가요? 저는 강동구 고덕동 6단지 고덕주공을 24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24평형이요. 예, 예. 네. 그거 한 2000년도에 샀어요. 네. 근데 그거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지금 혹시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네, 거주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주공 6단지 24평형 2000년도에 매수하셨다. 매도 시점 저희 본부장님 굉장히 자상하시거든요. 잘 상담 받아보세요, 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근데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쓰레기는 없고요. 요즘에 조금 오른 것 같아서. 네. 어,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네. 지금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좀 더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지금보다는 차라리 뭐 내년쯤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네네. 예, 제가 이제 뭐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지금 고정축 6단지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네네. 이 고덕 단지는 전부 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재건축의 됨에 따라 지금 분양도 성공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네네. 예, 먼저 그 4단지가 분양을 했었을 때 한 5.64대 1이라는 그 경쟁률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2단지가 고덕 그라시움이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알고 네네. 계시죠? 네네. 예, 경쟁률이 한,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22대 1이고요. 뭐 최고 경쟁률이 네. 막 30대까지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요 그라시움의 어떤 그 분양 성적에 따라서 하반기 뭐 주택시장, 이 고덕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분양가는 한 2,300만 원 좀 넘어서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았던 게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그 전용 85 이하가 한 90%가 되다 보니까 이 소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예, 일반 분양이 한 2,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청약 통장이 한 3만 개가 여기로 몰렸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관심이 많아질 지역인데요. 네네. 그 밑으로 보면 뭐 3단지, 5단지, 7단지도 지금 재건축을 곧 앞두고 있고 분양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3단지는 뭐 일단 올해 안으로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고요. 뭐 5단지라든 7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이제 분양이 넘을 것 같은데 요 세 단지에만 해도 일반 분양이 한 3,000세대가 나올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요 2단지만 했을 때 벌써 청약통장이 3만 개 몰렸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에도 계속 앞으로 또 청약통장이 많이 몰릴 거라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데 6단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다른 단지에서 조금 늦은 이유가 건설사가 도중에 한번 변경이 됐죠. 네네. 예. 원래 뭐 두산 측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뭐 최근에 GS건설로 확정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어쨌든 단지 중에서는 가장 늦지만 그러기에 따라서 분양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강동구 좀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호재가 네.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뭐 9호선이 지금 이제 고덕역을 통해서 연장이 네. 확정이 됐죠. 네. 예. 일단 9호선이 들어오고 이 고덕 위로 업무 복합 단지가 생길 거잖아요. 예, 예. 예, 뭐 관광이든 뭐 IT 단지든 해서 들어옵니다. 거기 어디예요? 네? 업무 단지가 어디예요? 그 위쪽이에요. 상일동에서 위쪽으로 고덕 차량기지 옆쪽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예, 지금 계획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비교하면 좋은 게 뭐냐? 마곡지구를 들 수가 있잖아요. 네. 마곡지구 그쪽 강서구 쪽이 아파트 가격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낮은 지역이었었는데 어쨌든 네. 9호선이 뚫리고 또 마곡지구가 조성에 따르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고덕동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9호선은 좀 나중에 문제지만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업무 복합지구가 들어온다는 기대감 두 가지 호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재건축이 진행이 됨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보여져요. 그래서 네. 지금보다는 혹시라도 좀 뭐 아파트를 나중에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으실 거면은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매도를 생각하신다면은 지금보다는 내년 하반기를 노려보시는 게 지금보다 예.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갑자기 그 분양이 네. 만 세대가 새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합치면은 그런데요. 네. 네, 뭐 6단지만 따지고 보면은 뭐 한 일반 분양은 한 800세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고덕지구가 옆에 미사지구가 생기면서 조금 손해를 본 면은 있거든요. 예. 그래도 어쨌든 미사보다는 고덕지구가 훨씬 위에 있고요. 그에 따라 조금 상승도 기대가 되니까 일단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한 6개월 후나 1년 후쯤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요. 그때 매도를 해야 될지 뭐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될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도 고민하셨는데 그래도 시기가 네. 지금보다는 내년 쪽에 하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 네. 있으시면 또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제가 금호동에 자이 1차를 네.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매도를 할 타임이 언제쯤 되는지.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는 한 4, 5년 후에 입주할 때를 찾다 보니까 네. 지금 안양시 지산동의 3호 뉴타운 쪽이 지금 재개발을 하더라고요, 재건축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는 건 어떤지 한번 갈아타도 되는 건지. 지금 금호동 금호자 1차 같은 경우에는 네네. 몇 평형이세요? 25평입니다. 25평. 지금 네.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세를 놓고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거고 이걸 네네. 팔고 향후 4, 5년 뒤에 실거주 목적을 위해서 안양 네. 쪽에 있는 네네. 뉴타운 뉴차 아파트를 보고 네.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호자에는 세를 주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럼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저희는 충청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데 서울로 올라오실 거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네, 한 6, 7년 정도, 5, 6년 정도 후에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러세요? 네. 일단 금호자이를 지금 좀 매도하기보다는요. 네네. 좀 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안양은 제가 일단 금호동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한번 안양 쪽도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네. 일단 지도를 보시면 금호자이가 위치가 괜찮습니다. 네. 물론 뭐 세대수가 좀 작은 약점은 있는데 어쨌든 네. 금호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 네. 가장 좀 비싼 아파트는 역시 옥수동이잖아요. 네네. 예, 옥수동 쪽이 가장 좀 가격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금호동, 그 다음에 네. 행당동 이런 식으로 좀 가격차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옥수동은 아무래도 뭐 한강변에 대한 프리미엄, 더군다나 3호선을 이용해서 또 뭐 압구정 바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옥수동이 가장 높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호동은 혹시 금호동을 잘 아세요? 네, 그 근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네. 예전에는 다 막 산동네에 막 그 낡은 주택들 있는 곳이 금호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도 차츰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예, 물론 뭐 주변에 뭐 새 아파트들 생기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서울 중심권이거든요. 예. 서울 이렇게 중심권과 접근도 쉬운 곳인데 굳이 여기를 매도하시고 지금 가시려는 곳이 안양이라고 하셨죠? 예. 잠시만요. 제가 지도를 좀 찾아볼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 아까 말씀하신 게 뉴타운, 3호 뉴타운 2차. 3호 뉴타운 여기 있는 거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요 뉴타운을 혹시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올해 보니까 6월인가 7월에 시공사 선정이 됐거든요. 시공사는 다 됐고요. 네. 예. 뭐 재건축이 되면 당연히 좋아지긴 하겠지만 네. 예, 이 안양 지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평촌역이라든지 인덕원역 쪽으로 해서 최근에 이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가가 아파트 가격들을 밀어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위에 보시는 뭐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향에 따라서 가격이 최근에 조금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오로지 뭐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거주 반경이 이쪽이신 건가요? 그래서 서울에 좀 가까운 데 이제서 좀 노년을 좀 보낼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를 알아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3호 뉴타운 같은 경우가 뭐 네. 85년에 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은 됐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머니께서 4, 5년 후에 뭐 입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4, 5년 안에 재건축이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아, 네. 지금 시간이 진행을 오래 걸리는구나.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동의받고 이주하고 하는 데서 최소한 7, 8년이 소요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 입주하려면은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투자 목적으로 볼 때 네. 사람들이 어쨌든 서울 중심권으로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는데 네. 굳이 서울 중심권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네. 예, 안양에 가서 투자를 하신다는 건 조금 안 맞거든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라도 뭐 지금 뭐 충청도에 계셔서 힘드시겠지만 네. 언제 한번 저희 세미나 오시면은요. 뭐 네. 실거주도 하시고 투자도 할 좋은 곳을 저희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네.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저희 회사 세미나 한번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금호동권은 그냥 당분간 갖고 가는 게 낫다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주변 새 네. 아파트 영향으로 가격이 조금 더 네. 오를 여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성동구 쪽에 금호 자1차 아파트, 또 안양시 쪽에 3호 뉴턴 6차 아파트 관련해서도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끝번호 383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부천 중동이나 인천 부계동 쪽에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들 말리네요. 그냥 전세로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이 지역으로 가시는 걸 말리신데요. 지금 매입하는 거를 또 말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말리시겠습니까? 예, 말리겠고요. 그러니까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천 뭐 중동 쪽 그쪽을 보신다면은요. 네. 만약에 뭐 내가 평생 여기서 직장 생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뭐 전세철마다 이사 안 가도 되는 그런 좀 뭐 불편함 이런 걸 감수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부천 쪽이나 부계동 쪽에 아파트를 사신다고 해도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말릴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뭐 부천이라든지 뭐 부계동 이쪽에서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베드타운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네. 거기에 나 지금 들어가셨는데 뭐 나중에 또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럼 뭐 매도하거나 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차라리 뭐 직장을 오래 생활하신다면은 뭐 그런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세를 구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불편함이 싫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부천이나 그쪽에서는 좀 7호선이 다니는 라인 쪽으로 좀 역세권에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 때문에 말리는 거지 뭐 다세주택이라서 말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세주택은 무조건 서울 중심권, 업무 인구 많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정 불편하시면은 역세권으로 매입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단기간이라면은 차라리 전세를 사는 쪽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지적 여건 부분이 약간 아쉽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다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자, 네. 어느 지역 오늘 고민이신가요? 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하나 아파트 갖고 있는 이거를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아,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네, 하나 아파트. 네. 지금 몇 평형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17평 정도요. 17평형이요. 투자 네.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 아파트를 알아보셨는데 혹시 이 근처에 거주를 하시나요? 아니요, 거주는 그 근처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바로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살펴보니까 이 계산역 주변으로 해서 이 하나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비슷하네요. 좀 연차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뭐 저층 단지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변이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이 현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주된 게 영종, 송도,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 구도심권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곳이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역에서 가까워서 입지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뒤에 이제 뭐 검단시도시가 새로 조성이 이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스마트 시티가 조성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 한 번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바이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시티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조금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만큼 인천에서 지금 새로운 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힘을 받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를 개발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옆으로요, 뭐 루원시티 조성 사업도 있고 또 뭐 가정
택지지구도 있고 뭐 청라 신도시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인천 쪽에서도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7호선이거든요. 7호선이 현재는 지금 부평 부천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성남을 지나서 뭐 가정을 지나서 이렇게 청라까지 이어지는 7호선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7호선 라인 쪽에도 지금 이 계산역에 위치한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는 아파트랑 비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5, 6층의 저층 단지이면서도 연차는 30년이 다 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뭐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뭐 지역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이 7호선 라인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이 계산역에 있는 라인, 과연 어느 쪽이 더 빨리 개발이 이루어질까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먼저 뭐 구도심 개발이 혹시라도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강남과 통하는 7호선 라인이 먼저 조금 개발이 이루어질 듯 하고요. 이 계산역은요, 아무래도 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뭐 대학교도 있고 해서 뭐 월세라든지 수요는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 개발의 진행에 따라서 그 개발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솔직히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최근에 생긴 인천 1호선 이쪽으로 좀 더 주거수요가 몰 듯 예상되고요. 어쨌든 인천 지역에는요, 현재 이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거주가 아니고 순수한 투자 목적이시라면은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실거주 하실 때에도 뭐 이 지역에 일단 뭐 거주를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기보다는 좀 다른 아파트, 인천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좀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걸 꼭 찾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데서 궁금하시면요, 저희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제가 투자에 대한 상담, 발행 상담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기는 잠깐 생각을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부분 좀 도움 말씀 되셨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영규 본부장님과 함께 친절했던 상담 시간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분들은요, 오프라인 세미나 통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안에 잡아야 할 소액 투자처 공개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잖아요, 늘. 네. 세미나에서도 어떤 내용을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나요? 네, 세미나 오시면 더 친절하고요. 아, 정말요? 네. 지금보다 더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예약을 안 하시고 오면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꼭 예약해야 된다. 꼭 예약 먼저 해주시고요. 네. 오시면 앞으로 뭐 본인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앞으로 소액 투자하실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뭐 시간을 꼭 내셔서 한번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셔서 가야 할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 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알짜 정보 전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점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ANC 도시개발의 김규현 수석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부동산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규현 연구원님,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나요? 오늘은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이요? 네, 역삼동 하면은 하도 그 유동인구 한 39만 명에 이를 정도로 테헤란로의 어떤 그 핵심 중심 지역인데요. 근데 이제 주거용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고요. 선정 능력, 그 9호선과 그 분당선 환승역이죠. 거기를 도보로 4분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역삼동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김창훈 대표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나요? 예,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인기가 굉장히 고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지역 사정상에서 저평가된 지역, 중구의 핵심적인 상업과 업무 단지에 바로 접해 있는 지역이죠. 중구 항학동에 있는 투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마포구 서교동입니다. 역세권이면서 바로 인접지역에 다양한 개발 허재와 업무타운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인데 이 초역세권의 투룸,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매도 차익, 주거 개념까지 겸비한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김철무 대표와 함께 중구 황학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7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먼저 대표님, 중구 황학동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가요? 네, 중구 항학동 그 신당 7구역에서 예전에 분리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신당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부가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남대문이죠. 결론적으로 관광 쇼핑 단지에 직접적인 1차적으로 주거 수요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아시겠지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인데요. 동서남북으로 인접지역에 보시면 신당역, 상단 쪽에 동묘암역,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왕십리라든지 좌측으로 동대문 역사공원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1호선부터 6호선 더불어서 경의중앙선과 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접지역 8개 지하철 노선이 한승이라든지 인접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시면 인접지역이 바로 강남의 압구정동역까지도 한 5정거장 이내 그리고 용산국제 업무단지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주변 지역을 살펴보시면 바로 본 매물 같은 경우 청계천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당역까지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이 최근에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인접지역에 보시면 왕십리 뉴타운이 입주를 통해서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 롯데 캐슬이라든지 그리고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도깨비 시장이라든지 벼룩시장 다양한 관광객들이 주말이라든지 이 지역에 많은 쇼핑을 통하면서 청계천을 관광하면서 인접지역의 쇼핑 더불어서 주변 지역의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자, 스타벅스 커피숍을 비롯해서 이디야 커피숍이라든지 바로 이마트, 롯데 시네마 극장 이 집중적으로 상권의 핵심이 바로 본 주택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은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자연의 그 청계천 효과라든지 주변 지역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꾸준히 지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바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 부분이라는 입지 여건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황학동의 입지적인 매력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봤고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 주목할까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중구하면은 관광 산업을 먹고 사는 지역 중 한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 산업의 랜드마크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보시면은 고가공원이 있는데요. 현재 그 막바지 작업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고급 녹지 타운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예정자락이라든지 남산과 명동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녹지 공원이 또 조성되고요. 최근에 또 발표된 이슈가 있죠. 강화문
세종대로 주변에 지하도시 건설안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축구장 크기 4배 규모입니다. 여기에 12개의 지하철 노선이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강안부터 도보로 동대문 역사공원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겨울에 추울 때라든지 더울 때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동이라든지 을지로 보시면 의료관광 특화 단지를 통해서 꾸준한 애국 관광인 수요를 통해 많은 애가 창출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보시면 세운상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변 지역을 문화 상품의 일부분과 더불어서 주변 지역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깨끗한 건물로 현대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인접 지역 동대문 역사공원 옆에 동대문 패션 문화 단지로서 집중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기업, 이 주변 지역의 많은 인프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의료 점포 수만 따라 4만 개입니다. 여기에 패션 디자이너, 고급 인력들이 10,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변 단지 같은 경우는 꾸준하니 주변 개발을 통해서 많은 유동인구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본 아파트가 건설되는 곳이 상업단지 중심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데요. 마지막 남은 3분의 1 정도가 앞으로 상업과 업무단지 시설을 꾸준한 입주를 통해서 주변 지역 가치는 꾸준히 상승시키는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도심 안에서 이 문화나 패션의 중심에서 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관련해서는 서울 도심 내에서 자연관광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곳 체크해 봤습니다. 준공까지는 꽤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 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지어지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막 착공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아파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여기에 단지형으로 2동이 들어가는데요. 전체 세대 수가 110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투룸, 발코니, 여기 더불어 넓은 거실과 여기에 세탁실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스템 에어컨부터 기본적으로 풀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지상층이 13층이면서 지하 5층까지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양면에 도로에 접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출입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아파트인데요.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뭐 CCTV, 자동문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과 더불어서 요즘 최근에 화재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전체 세대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성 부분도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가격이 중요할 텐데 사실 아파트 가격하면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가격은 부담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인데요. 아파트 하면 기본적으로 3, 4억대가 보통 다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렴한 게 포인트다. 결론적으로 다세주택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분양가 2억 6,8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데요. 여기 전세가 기본적으로 2억 4천 정도 호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800 정도 갭 투자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 중고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로서 월세 수익률이 최상위 그룹에 속한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기본적으로 100만 원 예상하신다면 은행 대출을 하려고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6,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높은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아파트의 프리미엄 가치와 더불어서 향후에 거주 개념까지 견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으니 이제는 투자 시 그래도 이런 점은 꼭 유의해라. 어떤 점 체크할 수 있을까요? 네. 아파트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구에 이런 소형 아파트가 공급된 게 처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상당히 견주기가 어려운데요. 인접 지역에 가서 현장에서 다세주택의 가격 시세라든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의 고급 아파트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비교 분석하시면서 투자하실 때는 가능한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어느 정도 완벽한 투자의 길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김규현 연구원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을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5,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먼저 입지적인 부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강남구 역삼동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역삼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테헤란로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최고의 업무 주거시설이, 상업시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 테헤란로는 하루 유동인구가 39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임차인들이 수요가 많은 곳인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주거 비율이 적은 그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익형과 이제 수익형 모두 가능한 곳이고요. 위치적으로 9호선과 그리고 분당선 환승역이죠. 선정릉역에 도보 한 4분 정도 거리에 이 매물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호선 선릉역 그리고 분당선 선릉역이 남쪽으로 도보 한 7분 정도, 그리고 강남구청역 그 7호선 같은 경우도 한 1km 내외 매물지 중심으로 다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교통뿐만 아니고 학군 역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학동초등학교 그리고 언주중학교, 영동고등학교, 진선여고 등이 주변으로 질비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대치동과 같은 그런 학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릉공원이 그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릉공원 하면은 굉장히 고즈넉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공원인데요. 굉장히 그 주변 자체가 테헤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품격 있고 고품격 있고 그리고 고풍스럽고 고즈넉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주변에 살만한 여건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테헤란로 인근 하면은 사실 최근에 뭐 개발 호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체크해봐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네. 곳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2만 4천여 평의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그 10조 원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105층 규모의 현대 사옥을 비롯해서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 등 총 6개의 복합 건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삼성동 하면 또 그 6개의 광역철도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제 코엑스에서 삼성역까지 관통하는 그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1만 평이죠. 총 그래서 21년 완공이 되는 거고요. 킨텍스에서 동탄, 그리고 금정에서 의정부, 위례에서 신사, 그리고 KTX 동북부 연장까지 무려 6개의 광역철도가 지나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의료관광특구입니다. 바로 차병원 사거리에 그 부분을 의료 상권 개발을 한다는 건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집가 상승이 당연시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르네상스 호텔 개발 같은 경우는 VSL 코리아가 인수를 해서 38층 트윈타워로 랜드마크를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피스텔이라든가 판매시설, 컨벤션 센터가 들어선다는 그런 또 개발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색깔 주셨는데 현대차고로 관련해서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을 하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부동산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교통 부분에서도 광역철도는 당연히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뿐만 아니라 뭐 차병원 사거리 관련해서 의료특구 지정되는 것도 또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호텔 재개발 부분도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개발 호재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내년 3월이라면 약간 기간이 남아 있어요. 네. 좀 상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상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뿐만 아니고 건물 특징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17년 3월에 준공이 될 130여 평의 대지 면적입니다. 신축 건물이고요. 6층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이 보통 이제 5평에서 6평 정도가 원룸이 해당되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이 9평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보호와 편리성을 다 갖춘 분리형 신평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층이 필로티 주차시설로 인해서 1:1 개별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풀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또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CCTV, 특히 이제 대리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성뿐만 아니고 보안성, 그리고 품격 있는 그런 테헤란로의 풍부한 임대 수요에 그리고 쾌적한 전용 9평의 그런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과 또 어떻게 지어지는지 부분 체크해 봤습니다. 가격 부분을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네, 가격은 매매가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싼 강남에 희소성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매 시에는 월세 시 1,000에 90만 원이고요. 전세 시에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고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5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7,500만 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2억 7,5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저렴한데요. 그런 부분이 역시 이제 테헤란로의 중심 지역이면서 그런 풍부한 임차인들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 역삼동의 중심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를 할 때 유의점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물건이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평면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지금 원하는 그런 매물이 어느 위치인지 뭐 향이라든가 또는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주변이라든가 그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혼자서 움직이게 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자기가 이제 섣불리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그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이 매물을 내가 사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엔 다시 강을 건너서 마포구 서교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네요. 올 10월 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5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약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 지역은 마포구 서교동입니다. 대표님, 서교동 하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서교동 하면은 고급 부촌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군 장성이라든지 많은 부호들이 이 서교동 쪽에 거주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그 평지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재도 가치 추진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교동 바로 옆에 보면 합정역인데요. 합정역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유명 연예인 기획사 YG라든지 이 다양한 연예인 군단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최근에 건물 투자에 그 많은 연예인들이 한 지역이 또 서교동, 바로 주변 지역에 강남권에서 꼬마 빌딩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본 바운다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가치 부분에서 상당히 미래 가치를 높게 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을 살펴보시면은 편의시설이 다양한데요. 메세나폴리스 상권이 역세권이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바로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이 지역의 특성이 양옆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보시면 롯데 시네마라든지 극장이 또 양옆에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잘 발달된 월드컵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 그 시장이라든지 구시장을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하철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합정역과 망원역인데요. 자, 보시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하철역과 더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업과 업무시설이 거의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상할 정도로 현재 이 주변 지역에는 희소 가치가 높다. 그만큼 공급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접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에 입주하는 이유가 그만큼 교통량이 상당히 탁월한 부분인데요. 바로 차량으로 2, 3분 거리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라든지 경인고속도로의 접근성 이런 부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에 그만큼 사옥으로 이용하는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디자인 출판 이런 많은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사무실 3,600개입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젊은 세대인데요. 젊은 세대의 가장 이 지역의 그 거주 개념으로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1위권에 형성된 곳이 바로 마포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가치도 상당히 든든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강변 쪽에 보시면 바로 5분 정도 거리에
한강변이라든지 인접지역 난지도공원, 한강공원,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은 업무타운의 중심에 또 뿌리 잡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마곡산업단지라든지 상암 DMC 업무타운, 여의도 금융허브단지, 용산국제 업무단지 이런 부분이 바로 포괄적으로 본 중심부 서교동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서교동 이 지역도 좋지만 주변 지역이 워낙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발전하면서 가격 상승도 노릴 수 있을 만한 지역이고 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만한 부동산 정보는 초역세권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점을 주목해 볼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많은 개발이 있습니다. 뭐 아이언 뉴타운부터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주변 아파트가 25평대가 거의 8억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급 주거 단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합정역 주변의 균개발 촉진지를 통해서 이 지역이 현재 3분의 1 정도 개발이 됐습니다. 벌써 3분의 1 정도 이 정도 가치라면 앞으로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서부권의 중심 지역으로 합정역과 이 주변 지역이 포진한다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에 다양한 이 주변의 디자인 출판 지구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형성되고 있고요.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경의선 지상 부근이 계속해서 판매 시설이라든지 호텔 시설 이런 부분으로 변하면서 주변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또 창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상당히 우리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우수한 대학생들이 약 9만 명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홍대라든지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신촌부터 그리고 이대 그리고 합정역 주변에 산학연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지금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자금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형성되는 부분도 유심히 볼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후반 쪽에 보시면 상암 DMC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향후에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랜드마크가 들어설 부지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상암 DMC역 주변 같은 경우는 롯데 쇼핑몰이라든지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접지역에 보시면 한강변이 접해 있죠. 한강변 개발 수혜라든지 당인리 발전소가 지금 들어서 가족 테마공원으로 내년 하반기 오픈을 통하면 결론적으로 주변 지역에 제2의 홍대 상권이 이 주변 지역에 또 배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건물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준공이 완료가 되죠. 거의 다 지어졌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지어졌나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내부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초역세권의 도보 2분 거리인데요. 실질적으로 안면도로가 6m 이상이 접해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요즘 옵션 부분은 풀옵션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여기에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권뿐만 아니라 요즘은 역세권 주변에 편의시설이 상당히 어디든지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지하철의 접근성이라든지 바로 주차율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신 부분이 상당히 입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탐색해야 할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찾아가 보기 전에 가격 정보부터 들어야겠죠? 네. 자, 분양가가 궁금하신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철 인근에 보시면 거의 상업과 업무실을 입주하다 보니까 지가가 안쪽보다 대체로 보시면은 약 3.3제곱미터당 보시면은 약 700, 800 정도 이상은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자, 분양가가 그게 보통 흡수가 되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역세권이 접해 있는데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가 2억 5천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500만 원 갭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주택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서교동도 아시겠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답게 굉장히 월세 수익이 높은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선으로 기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여기에 대출을 받으실 경우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약 7,500만 원 정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보시면서 향후에 역세권의 가치라든지 희소 가치를 통해서 그만큼 매도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교동 일천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를 할 때 이런 점 주의해라.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마포에 공급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 보시면 한강변이라든지 지하철과 도보로 약 한 7, 8분 거리에 보통 분양가가 2억 6천에서 7천대였는데요. 자,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대 역세권이 접해 있으면서도 가격 부분이 2억 7천5백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격의 비리계 사례, 이런 부분을 꼼꼼히 그 인근 부동산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하셔서 체크해 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안정적으로 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의사항까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규현 수석연구원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김규현 수석연구원의 일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액투자처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양지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짜 정보 가득했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에는요, ANC 도시개발의 김규현 수석연구원, 더 굿머니 수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